안녕하세요. 찰떡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쇼킹한 뉴스가 나왔어요. 뭐 사실 대충 의심은 갔었던 건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감사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조사했던 통계에 조작 의혹이 있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신문의 그 타이틀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손대자 통계청이죠. 문에 나쁜 게 싹 사라졌다. 통계 마사지를 했다라고 3대 의혹을 이야기했어요. 그 3대 의혹이 뭐냐면 소득 주도 성장 쪽 그쪽에 관한 통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통계,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한 통계. 그 좌파 정권에서 핵심 정책이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뭐 부동산 가격 안정, 비정규직의 정규화. 자, 이 3대 정책이 핵심 정책이었는데 그 핵심 정책의 통계가 그 핵심 정책에 대해서 나왔던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부동산 쪽에서 어떤 통계 조작 의혹이 있었나,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자, 광범위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감사원이 지금 현미경 감사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면은 또 누군가 이제 잡혀가겠죠. 자, 과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좌파 정권에서 조작했던 거, 그다음에 뭐 삭제했던 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의혹을 캐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좌파 정권에서 잘못했던 정책이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조작과 은폐로 점철된 암흑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은 소득, 고용, 주택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통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후에도 잘못된 경제정책 결과를 숨기기 위한 광범위한 통계의 왜곡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이건 뭐 국민을 속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못된 통계를 갖다가 합리화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보시죠.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다 의심했잖아요. 2018년 이전에 나왔던 통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좌파 정권에서. 자, 그래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통계청장을.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위 20% 가구,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구들을 1분위라고 그래요. 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라는 거야.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통계청장이 바뀌었어요. 자, 2017년에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소득 주도의 성장,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하위 20%를 위해서 정책을 많이 폈는데 오히려 소득이 감소됐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통계청장을 바꿨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꾸고 났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일명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나타나는 5분위배 비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졌다라는 거야, 하위 20%가. 통계청장을 바꿨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보시면은 2019년 통계청은 8월 기준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 7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어요. 2019년도의 통계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2년 동안 정책을 폈는데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수치였다라는 거죠.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주도 성장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밀어붙인 이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이 이제 통계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 국토부는 부동산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2%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야. 17.2%,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 이때도 거의 뭐 영끌 세대, 영끌 했을 때까지인데, 한참 영끌 했을 때 초반의 분위기인데도 17.2%가 상승했다라는 거야. 그 정부가 발표한 통계. 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17.2%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이래가지고 사실 이거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같은 기간에 KB 평균 매매 가격은 75% 올랐고, 경실련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 79% 올랐다는 거야. 실제로는 한 83%, 뭐 80% 이상 올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값이 이거밖에 안 올랐다고 발표한 거야. 75% 올랐다고 하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실제로 막 그랬잖아요. 뭐 17% 올랐으니까 앞으로 공급을 해서 뭐 집값을 잡으면 된다고 국민들에게 어떤 어떤 희망을 주었죠. 희망. 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자, 왜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17%밖에 안 올랐냐? 자, 그건 뭐 이제 살펴보면은 3년간, 자, 결론적으로 이게 덜 오른 단지만 조사한 거라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할 때 덜 오른 단지만 표본 조사해가지고 17.3%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당시 가파른 집값 상승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부동산 통계적 논란이 빈번하게 불거졌는데, 한국부동산원을 축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현실과 괴리된 처방을 내놓으며 문제를 키웠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진단.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에.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정부 3년간 전국 집값은 11% 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정말 진짜 새빨간 거짓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은 14% 올랐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야, 국회에서. 자, 그래서 그때 김현미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당시 한국부동산원 월간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시민단체 경실련의 조사는 뭐 3년간, 자, 그때 송원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3년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40% 올랐고 평균 매매 가격은 44% 올랐다. 중위 가격은 42% 올랐고, 이 통계를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실거래 기준 통계는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래 기준으로 4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실거래 기준으로 통계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거야. 자, 실제 얼마나 올렸냐면 3년 동안에 81%가 올랐다는 거야. 현장에서 본 집값 상승 체감도는 KB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사가 2017년 5월에 최고가 매물이 10억 5천이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나온 2020년 7월에는 19억에 계약서 썼다. 3년 2개월간 무려 81%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현미 장관은 그때 11%가 올랐다. 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또 다른 아파트 하나 보시죠.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49제곱미터가 2017년 5월에 최고가가 3억 1천만 원, 2020년 7월 실거래가가 5억 7천만 원, 3년 동안 83.9%.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한 거야. 가격을 왜곡시킨 거야. 시장에 정보를 왜곡시킨 거지. 자, 당시 국토부는 이 정부 공식 통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뭐라고 맞섰냐면 2020년 8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산정할 때 중위 또는 평균 매매 가격을 활용하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실거래 가격으로 평균 매매 가격을 활용하면 그 상황을 과잉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이제 거기에 버블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가격 동향 조사는 국제적 공급 방식인 제본스 지수 방식으로 생산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통계라는 거는 통계라는 건 실제 거래 얼마가 올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실거래 가격이잖아. 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상정 방식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가격 지수는 표본 대상 단지 실거래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자의적으로 추산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마음대로 표본을 축출해서 통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놓는다는 거야. 실제 뭐 급등한 가격을 갖다 놓으면 뭐 빠꾸를 다시 해가지고 오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정 단지 주변 시세가 청정부지로 오르고 있어도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찍어놓은 표본 대상 아파트 거래가 없으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구조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한국부동산원 직원들 중 상당수가 언론 보도 등 추이를 관찰하며 주먹구구식으로 표본 시세를 올린다고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김에 따라 얼마든지 수치 왜곡이 가능한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기간을 지난 16일까지 7주 연장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개임 여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홍장표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감사원은 최근 전 통계청장 황수경, 광신우 이분들을 각각 조사했다. 자,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통계를 배주니까 정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매수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정부가 17%, 11%밖에 안 올랐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값은 잡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매수 시기를 놓친다. 그리고 좌파 정부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뒤 2021년에 폭등을 했죠. 자, 이때 왜 많은 20대, 30대들이 연끌했냐면, 이제는 정부를 못 믿겠다. 정부가 집값은 잡는다고 했고 더 이상 안 오른다라고 했는데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정부는 못 믿겠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잃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연끌을 하고 집단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때 버블을 만든 거예요. 아주 큰 버블, 슈퍼 버블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좌파 정부에서 이 정보의 왜곡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통계 가격도 왜곡되고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결국은 이제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